안녕하세요. 따끔닥터 송원장입니다. 오늘부터 따끔닥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미용 병원에서 시술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때 이제 주사를 놓을 때 하는 말이 바로 따끔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따끔이라는 말 자체가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때 미리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좀 덜 아프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단어가 뭔가 저를 조금 대표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또 정확하게 또 어쩔 때는 가감없이 좀 날카롭게 좀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필러입니다. 필러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바로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요. 간단한 이면에 또 잘못 시술했을 때는 오히려 예뻐지려다가 어색한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얼굴 전체에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부위별로 해부학적인 특성을 좀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필러를 골라서 적당한 위치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부위별로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선택할 때 국산을 쓸 것이냐 수입을 쓸 것이냐 또 그 필러의 종류가 입자가 큰지 작은지 또 입자가 단단한지 또 뭐 탄성이 좋은지 물렁물렁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 선택의 기로가 섰을 때 이거는 굉장히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의사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을 넣었을 때 최적의 효과가 나올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필러를 넣을 때 점의 모양으로 넣을지 선의 모양으로 넣을지 어떤 면의 모양으로 넣을지 이렇게 좀 분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얼굴 전체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한 포인트만 넣는 점을 얘기할 때는 이제 턱끝이 가장 대표적인 필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턱끝은 턱끝 뼈와 같은 단단한 질감이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필러를 선택할 때 좀 단단한 필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바로 콧대, 팔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콧대 미간에서부터 코끝, 팔자도 이런 팔자 라인이 좀 선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콧대 같은 경우는 역시 콧뼈와 같이 단단한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좀 단단한 질감의 필러가 좋겠죠. 팔자의 경우는 선을 만들어주는 방식이긴 한데 콧대와는 조금 다른 질감을 써야 되는 게요. 우리가 얼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이 팔자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가장 많이 웃을 때 이 근육이 끌어올리면서 어떤 팔자주름이 생기는 건데 이때 단단한 필러를 쓰게 되면 이 움직이는 근육에 의해서 이 필러에 약간 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자에 필러를 넣었는데 뭐 위쪽으로 올라가서 쪽이 더 볼륨이 생기면서 오히려 팔자가 더 깊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근육이 순간 확 밀어붙였을 때 탄성이 좋은 필러는 고무공과 같은 원리인데 약간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제자리로 그대로 복원이 돼요. 근데 단단한 필러는 근육이 밀어붙였을 때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반경 한 1, 2cm 정도 이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얼굴은 우리가 항상 거울을 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1cm나 2cm만 움직여도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은 부분에 필러가 들어가 있는 느낌은 어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자 부분은 탄성이 좋은 이런 필러를 저는 선호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면으로 들어가는 부위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이마 그리고 뭐 볼, 관자 이런 부분도 이제 면이겠죠. 뭐 동그란 면, 사각형의 면, 뭐 마른 목골의 면, 뭐 이거는 뭐 환자분의 얼굴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면을 이제 채우는 건데 분명한 거는 점이나 선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은 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이마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을 볼록하게 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는 그레데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고 좀 급격한 곡선이 아니라 좀 완만한 곡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이마는 일단 볼륨감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량으로 볼륨감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좀 커야 돼요. 커야 되면서도 물렁물렁하지 않은 단단한 필러를 써야 되고, 반대로 눈밑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고 이제 가느다란 고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좀 작은 걸 써야 되고,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입자 크기라든지 탄력, 단단함,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마다 제각각 너무나 달라서 정해진 룰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과 어떤 경우에 훨씬 좋았던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경험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오리지널 필러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히로온산 성분들이 가교제 없이 서로의 분자의 모양을 서로 꼬아서 서로 엉키게끔, 가교제가 거의 필요 없는 기술을 개발해 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레스틀렌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나샤 테크닉이죠. 이제 가교제라든지 이런 불순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알러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빨개지면서 붓는 이제 지연성 부종. 이 지연성 부종은 뭐 필러 넣고 한 몇 달 또 몇 년 후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수입산의 기술력이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지 기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레포트들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수입산 제품 회사에서 만든 레포트들이고, 국산 필러도 요즘에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필러를 넣을 부위가 일단 정해지면 그 공간에 맞는, 그 공간을 오버하지 않는 적당한 용량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외형이 무너지지 않죠. 작은 가방에 너무 많은 물건을 넣으면 바깥에서 봤을 때 그 가방이 뿔룩하게 보이겠죠.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필러는 약간 어색한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어느 정도의 필러를 넣을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환자분과 의사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어떤 경험이 많은 의사의 조언을 잘 받아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필러의 전반적인 개념부터 또 필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러의 용량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